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크게 또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종류를 나눠주는데, 한 가지는 0이 포함이 될 때가 있고요, 포함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숫자로 선생님이 제시를 해드립니다. 1, 2, 3, 4, 5 다섯 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건 결국에 또 숫자 몇 개가 쓰인다? 두 개가 쓰인다. 이 개념이 앞에서 방금 배웠던 한 줄로 세웠을 때 두 명을 혹은 세 명을 뽑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에 두 개를 마련하면 내가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럼 이 친구들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자리에다가 우리가 놓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놓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당연히 5개 중에 한 가지니까 5가지. 그럼 내가 1, 2, 3, 4, 5 중에 뭐 하나 썼어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숫자 4가지니까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개. 그들이 서로 연속,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어떤 연산? 또 곱하기의 연산.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가지다? 20가지다 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시되어진 숫자의 개수를 토대로 우리가 얘네들 개수가 만약에 5개면 5개부터 시작하고요, 6개면 뭐 6개부터 시작하는, n가지라고 했을 때는 n개로 시작하는 하고 요렇게 식을 꾸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0을 뭐 할 때입니까? 포함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숫자는 5개를 드릴게요. 0, 1, 2, 3, 4 숫자 5개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한번 얘기가 되어졌다고 봅시다. 그럼 이때 똑같은 이거 뭐야, 숫자 5개니까 5 곱하기 4 이거 뭐야, 20까지 요렇게 하시면 또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이 첫째 자릿수, 즉 10의 자릿수에서는 0을 사용할 수 없다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되는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10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들어옵니까? 여기서는 4가지가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의 자리는 이때는 제한이 풀리죠. 왜? 0 그때부터는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나도 좀 이제 껴줘가 되면서 1, 2, 3, 4에서 어떤 여기서 사용되어진 숫자 하나를 제외하면 0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남은 숫자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4개가 된죠 또, 그죠? 그러면 당연히 1의 자릿수에는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다? 4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해서 4 곱하기 4 16가지가 됩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는 0을 포함할 때와 0이 포함되지 않을 때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0을 포함할 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뭘 캐치해야 되느냐? 바로 첫째 자리. 첫째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올 수 없다? 0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0이 올 수 없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엔 4번째 유형이에요. 자, 4번째는 바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근데 대표를 뽑을 때 또 상황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대표가 서로 자격이 다를 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자격이 같을 때겠죠.
자, 뭐 선생님 대표 뽑는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자격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네. 아주 많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을 때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다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2명을 뽑는 건 2명을 뽑는 건데 어떤 아이가 반장이냐, 어떤 아이가 부반장이냐, 즉 직급이, 계급이, 자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2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5개 중에 마치 또 2개를 뽑아서 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세우는 개념으로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반장을 뽑겠습니다. 5명 중에 반장을 뽑겠다. 당연히 몇 가지? 5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1명을 뽑았으니 남아있는 4명 가지고 또 부반장을 뽑을 겁니다. 4가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반장 뽑았다, 부반장 뽑았다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연산? 또 곱하기 연산으로서 이들은 20가지라는 마치 또 일렬로 세울 때 몇 가지만 우리가 뽑아서 즉 2가지를 뽑아서 세우는 경우의 수와 완벽하게 동일한 어떤 맥락이라는 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조금 특별해요. 이 자격이 같을 때 요때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은 요걸로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이 5명 가지고 또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B와 D가 어차피 뽑힐 거라고 선생님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B하고 D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요. 이 뽑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반장이냐, 누가 부반장이냐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 B, D가 뽑히더라도 B가 반장일 때와 D가 부반장일 때, 그리고 D가 반장일 때, B가 부반장일 때는 서로 다른 결과, 즉 다른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계산한 20가지에는 이 2가지의 상황을 다 다르게 보고서 우리는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격이 같게 되자면요, 즉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이거를 선생님이 주번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번 2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주번, 나도 주번. 그러니까 요렇게 돼버리면, 자, 이 친구가 주번, D가 주번, D가 주번, B가 주번. 어차피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2가지의 경우를 절대 2가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몇 가지입니까? 이거 1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같을 때는요, 얘네들 뽑는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 계산 방법은 위에 언급한 자격이 다를 때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일단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얼마? 5 곱하기 4에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얻어내요. 그러니까 주번 2명을 그냥 주번 보는 게 아니고 마치 반장, 부반장 하는 것처럼 따로 본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2가지를 1가지로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무슨 연산? 나누기의 연산을 통해서 얘네들을 계산한다 이거죠. 즉 곱하기 얼마가 들어갑니까? 나는 2개를 1개로 볼 거니 나누기 2로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1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 명수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해봤습니다. 몇 명입니까? 8명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 8명 중에 뭔가 대표 3명을 뽑아볼 거예요. 자, 그럼 대표 3명을 뽑았다는 건 직급이 서로 자격이 같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누굴 뽑더라도 먼저 뭐 뽑았냐, 뭐 나중에 뽑았냐, 나열했느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 직급이 있는, 즉 자격이 다른 경우랑 똑같이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3명을 뽑을 거니까 들어오는 명수일 체크하세요. 그래서 몇 명입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산 안에는 이들이 마치 꼭 반장, 부반장, 뭐 서기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중복이잖아요. 뭘 계산하겠다? 나누기를 통하여 내가 중복을 없애겠다 해서 나눌 건데, 이 나누는 수가 몇 가지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 또 B 뭐 C 그냥 그래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3명을 뽑았다라고 간주해 볼게요. 그러면 이 대표 3명을 뽑았을 때는 대표 3명을 뽑았을 때는 직급이 있는, 즉 자격이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A, B, C를 일렬로 순서하는 경우를 다 같은 경우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얘네들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수를 우리는 싸그리 그냥 다 A, B, C가 대표군 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요렇게 나누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격이 같은 경우는 순서와 관계가 없이 얘네들을 연산할 때 꼭 나누기가 들어가요 중복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게 아주 큰 빅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5번째인가요? 바로 색칠하기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요, 보통 도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도형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A, B, C, D라고 잡아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자, 4가지의 색을 줍니다. 즉 영역의 개수와 동일한 색깔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색까지를 줄 수도 있어요. 이때 색을 칠할 건데 중복을 허용해도 좋습니다. 즉 썼던 색을 다시 써도 좋아요. 그러나 이웃한 영역끼리는 다른 색으로 좀 칠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복을 해도 좋다. 그러나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라 라는 이 2가지 조건으로의 경우의 수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일단 이 색을 칠하는 순서를 미리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A, B, C, D라는 이 색칠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 A의 색을 칠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4개의 색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되는 거죠.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내가는 A의 색깔을 썼어요. 근데 B의 위치를 봤더니 A와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당연히 A에서 썼던 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B는 3가지가 됩니다. 그럼 C에서는 A와 B에서 썼던 색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색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C는 또 2가지가 될 건데, 요 친구 D가 아주 재밌습니다. 왜? 이 D는요, A와 C는 서로 이웃해 있지만 B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 A와 C는 인접해 있으니 다른 색을 고려해야 되지만 B는 같은 색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수 몇 가지? A, C 2가지를 제외한 2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경우의 수의 계산으로 곱하기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게 바로 요 도형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의 경우의 수 문제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해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요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항상 능숙해지시려면 많이 반복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 마칠 테니 대표예지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